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경제 현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금리 얘기부터 해볼까요? 내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인하할까요? 이게 과거였다면 너무나 쉬운 결정이었었죠.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0.5%포인트 빅컷을 단행을 했고요. 또 우리의 인플레이션, 물가가 지금 1%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물가도 잡히고 있고 더 중요한 부분이 있죠. 지금 내수 경기가 정말로 너무나 힘듭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 최근에 어떤 이 소상공인분들의 동향이 저 집이 왜 문 닫지? 이런 경우가 되게 많대요. 아, 저 가게는 장사 잘 되잖아. 장사가 잘 될수록 지금 문을 닫는. 왜냐하면 뭐 인건비라든가 비용 부담 때문에 오히려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문을 닫는 이 정도로 내수 침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일 0.25%포인트 금리 인하가 뭐 그냥 거의 100%여야 되는데 그래도 또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그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매일 금통위 때마다 매번 무슨 얘기를 했느냐. 지금 상황은 금리 인하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가계부채 문제, 집값 상승 문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신중을 기한다. 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가계부채, 집값, 수도권 위주긴 하지만은 뭐 하나 지금 개선된 것이 없거든요. 9월에도 뭐 조금 8월 대비 9조 원 뭐 가계부채 증가세보다는 줄었다고는 하지만은 여기에서 뭐 가계부채 문제라든가 집값 문제가 끝나지 않았었고 심지어 과거에 이창용 총재는 스스로 막 영끌족들한테 경고도 내렸잖아요. 그렇게 막 집사면 안 된다.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한 말. 그런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해? 그러면 앞으로 이창용 총재 발언 중에서 이 집값과 가계부채의 발언은 솔직히 이제 신뢰도를 잃어버리게 되겠죠. 자, 그런 좀 딜레마가 있기는 하나 뭐 오늘 아마도 KDI 쪽에서도 내일 좀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그런 보고서이기는 한데 이래저래 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높다 오히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을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뭐 지금 말씀하신 미국이 금리 인하를 했다, 내수가 잡힌다. 침체됐다, 물가가 네. 잡혔다와 집값과 가계부채를 놓고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쪽으로 더 기울 거냐 이거에 네.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좀 뒤에서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네. 어제 네. 쾌거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의 국채가 네. 세계 국채지수 FTSE 러셀이 발표하는 거기에 네. 편입이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 국채에 대한 안정성 이건 결국 외환의 안정성이거든요. 이거를 좀 일종의 물론 내년 11월부터 얘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좀 인하 쪽의 명분을 더 네. 실어주는 네. 그런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많은 전문가분들이 내일 인하를 할 것으로 보고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앞서 제가 왜 이창용 총재 발언 이야기를 했느냐. 본인이 그건 한 말이 있었잖아요. 그래놓고 그 부분을 과연 내일 만약에 인하를 한다고 쳐도 어떻게 설명할지 저는 그것이 오히려 큰 관심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다면 인하폭은 어느 정도? 0.25%포인트죠. 네, 그 이상은 힘들 겁니다.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듣는 시청자께서 채권 얘기 뭐지 할 것 같아서 먼저 그냥 설명을 해주시죠. 이게 보니까 우리나라가 채권 선진국 클럽이 된다 네. 이렇게 보도가 돼 있고 한국이 세계 국채 지수 WGBI에 편입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뭡니까? 네. 우리가 코스피라는 지수가 있죠. 그리고 뭐 밸류업도 최근에 밸류업 지수가 뭐 발표됐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지수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떤 하나의 지수를 만들어 놓으면 그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가 뒤따르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뭐 ETF, 인덱스 펀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계 국채 지수라는 것은 FTSE 러셀이라는 곳에서 발표하는 뭐 모건 스탠리와 FTSE 이게 뭐 양쪽의 쟁쟁한 좀 공신력 있는 기관들이죠. 이제 발표하는 세계 국채 지수거든요. 네. 여기에 우리나라의 한국의 국채가 편입이 됐다라는 것은 현재 이 세계 국채 지수, 이 WGBI를 추종하는 돈이 전 세계적으로 한 4천조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번에 들어가면 한 2.2%의 비중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세계 국채 지수만큼만 나는 올라가면 올라가고 떨어지면 떨어져겠다라는 돈이 4천조잖아요. 네. 그럼 4천조 중에 2.2%는 무조건 우리 한국 국채를 편입을 해야 그 지수를 추종하겠죠. 그런 효과가 있어서 결과적으로 아주 기술적으로 보면 네. 4천조 곱하기 뭐 2.2 그러면은 최대 한 뭐 80조에서 90조, 최소 70조 정도의 돈들이 수급이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우리 국채를 사가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건 뭐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좋고
또 하나, 이제 한국 국채도 선진 국채에 당당하게 들어가네라는 뭐 그런 공식력 부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본다면 이게 국채뿐만이 아니라 네. 한국에 있는 은행채 혹은 뭐 회사채, 국내 채권 시장에도 상당히 좋은 뭐 이제 그런 이 효과가 있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돈들이 들어올 때는 우리 국채를 살려면 원화로 바꿔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건 결과적으로 또 원화 강세, 환율의 안정성도 주는 효과가 있단 말입니다. 물론 이제 내년 11월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어제 발표가 됐기 때문에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금리 인하하는 데 있어서 이제 훨씬 좀 수월한 또 명분 하나를 얻은 이제 셈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게 이제 채권 시장에서는 이제 상당히 좀 이제 호재로 받아들이고는 있는데 다만 오늘 우리 자본시장, 자산시장의 흐름을 보면 환율도 오히려 지금 1,350원으로 원화 약세 나오고요. 뭐 어제 막 나오니까 채권 뭐 애널리스트들은 이제 우리나라 10년물 국채 금리는 뭐 한 2.8 그 정도까지 떨어진다 뭐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거의 떨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지금 뭔가 우리의 자산 시장은 이래저래 좀 왜곡, 디스카운트, 주식이든 채권이든 모두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채권에 좋은 소식이고 이렇게 되면 환율이 안정돼야 되는데 오늘 이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는 이게 이제 건가요? 내년 11월부터고 내년 여름부터 아마 포트들 교체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좀 먼 얘기여서 오늘 당장 반응을 안 하는 것도 또 뭐 이해는 갑니다 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세계 국채 지수에 들어갔다는 것은 진짜 다행 중 다행이고 쾌거라고 제가 앞서 말했지만은 좀 꼭 필요한 부분을 이뤄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다만 우리의 기대는 좀 그렇잖아요. 이런 이슈 하나 터지면 어떤 좀 기대감으로 우리 한국 주식시장에 무조건 하면은 킹반영이잖아요. 선반영. 근데 이럴 때는 선반영은 뭐커녕 오히려 안 하고 있으니까 그게 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효과는 한 내년 여름 정도부터가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실제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평론가님 말씀하실 때 이게 실제적으로 가동이 되는 건 내년 11월부터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자금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면이 있고, 또 채권 시장에서는 뭐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라든지 여러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움직이는 거니까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불확실성 이걸 제일 싫어하고 정해져 있는 것들은 미리 다 땡겨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국제주에 들어갔다는 그 재료만큼은 상당히 호재이기 때문에 그걸 좀 담아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는 분명히 있을 텐데 좀 이래저래 힘든 것 같아요. 국내 자본시장이요. 그러니까 어떤 호재가 있을 때는 바로 반응을 안 하는 그런 상황이 좀 있다. 그러면은 금리 인하를 한다. 그럼 당장 주식시장이 좋아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내일 연결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이제 또 답답한데 지금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연초 이후에 이제 수익률, 주식시장의 수익률들을 다 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코스닥이 전 세계 꼴찌입니다. 그러니까 하락이에요. 연초 이후에 필리핀도 상승하고 있는데 우리는 마이너스고요. 코스피가 러시아랑 지금 동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이 국장 K 증시가 엄청난 디스카운트, 저평가, 알 수 없는 소외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받고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내일 금리 인하가 나오게 되면 물론 금리 인하가 장기적으로는 주식시장의 호재는 아니에요. 이제 이건 금리를 내렸다는 것은 경기 혹은 경제가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이제 그런 훈풍이 좀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으로는 좀 어려워 보인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입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1등 주식이 삼성전자고요. 뭐 코스피 전체 한 25에서 30%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냥 다짜고짜 매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등주가 계속 빠지니까 솔직히 말해서 내일 금리 인하를 하고 뭐 어떤 좋은 재료가 나와도 삼성전자를 계속 매도해서 삼성전자가 하락해버리면 전체 지수를 좀 끌어내리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딱 그런 모습이기도 한데 그래서 내일 금리 인하를 한다면 뭐 단기 호재는 맞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코스피가 내일 그걸 가지고 막 새로운 모습으로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니 지금 금리 인하 한다고 하면 어느 종목을 좀 눈여겨봐야 돼요? 이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그게 작동을 좀 안 하는 분위기다 뭐 이렇게 있어요. 봐야 되네요. 이게 코스피와 코스닥 그래도 국장이 뭐에 렉이 걸린 것인지 가령 중국 증시 어제는 뭐 중국도 많이 빠지고
뭐 그전에는 홍콩 증시도 다시 급락했지만 이게 어제 중국과 상해와 이 홍콩이 급락이라고 볼 수 없는 게 한 35% 올랐다가 7% 빠진 거잖아요. 근데 과거 같았으면 중국이 이렇게 달리면 우리나라의 일명 중국 관련주라는 종목들이 정말 큰 시세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오르긴 올라도 별로 오르지도 못해요. 그럼 중국 쪽에서 나오는 호재도 반영 못해. 뭐 미국은 또 사상식 간밤에 여러분 다우 또 역사상 최고치잖아요. 그 미국 쪽도 반영 못해. 뭐 지금 뭐 내일 금리 인하도 반영 못해. 완전히 좀 꽉 막힌 앞뒤가 막힌 이제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참 답답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좀 전에 삼성전자 말씀하셨는데 지금 종가 보니까요. 58,900원에 끝났대요. 근데 시장 전망치를 밑도는 실적을 내면서 지금 이제 이렇게 네. 온 것 같습니다. 이례적으로 사과문까지 네. 나왔어요. 그렇게 안 좋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 그날 이제 잠정치부터 보게 네, 되면 네. 9조 1,000억 원이 나왔는데요. 시장 컨센서스가 10조 7,700억이었잖아요. 근데 그 10조 7,700억도 굉장히 낮춘 거예요. 한 저 위에 13조부터 아니야 못할 것 같아. 12조 아니야 못할 것 같아. 11조 아니야 더 낮춰주자. 10조 7,700억이었는데 그것도 못하고 9조 1,000억 원이었었고요. 그 합법적인 내에서 얼만큼 많이 노력을 했겠습니까? 삼성전자 뭐 재무팀에서도요. 그런데 그거를 9조 1,000억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라면은 실제 뭐 아직까지 이제 완전치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네. 카테고리 부분별로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쪽은 상당한 또 적자까지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건데 이거는요 주식은 항상 판은 끝났잖아요. 네. 나쁜 건 나쁜 거잖아요. 솔직히 나쁘고 그 다음이 좋다라고 하면 킹 반영이 또 돼요. 그게 주식인데 나쁜 건 나쁜 건데 오늘도 또 외국인들이 엄청난 양을 아침부터 팔아 제끼고 지금 58,000원대까지 드디어 떨어졌다라는 것은 PBR 한 배 또 무너지는 이제 그런 순간까지 왔다라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이 다음 레벨 우리가 이제 뭐 그걸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얘기도 하고 뭐 성장성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꿈과 뭐 판타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비전에 대해서 지금 외국계 투자자들은 인정을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그 비전은 뭐겠습니까, 결국? HBM3E에서 8단이든 12단이든 연내에 빨리 엔비디아에 납품을 해야 되는데 네. 이 소식이 지금 그 없어요. 이게 왜 없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안 나오고 있는 거고 또 좀 답답했던 부분은 메타도 오라이언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XR 기기 같은 것도 이제 물론 이제 완제품이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근데 뭐래도 하잖아요. 근데 네. 이런 기기도 솔직히 삼성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XR 기기도 그거 뭐 한다는 소식도 하나도 없고요. 파운드리 이재용 회장이 파운드리 유지한다고 했는데 지금 TSMC는 뭐 9월 매출 보면 진짜 와, 저 회사 저렇게 잘해도 돼. 같은 파운드리인데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못 가고 있고, 그러니까 뭐 하나의 비전과 꿈을 또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 외국계 투자자들이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고 일어나면 팔고 또 그 다음날 주문 걸어놓고 다음날 또 팔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가요? 증권사에서 지금 목표 주가를 줄줄이 다 내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또 외국인 매도세로 이어지고 악순환이 지금 계속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끝을 좀 네. 봐야 되는데 수급으로 일단 보면 외국인 투자자의 이 순매도 행진이 일단은 언젠가 하루 좀 멈춰야 됩니다. 이게 7월 이후로만 좀 길게 놓고 보면 벌써 9조 원 이상, 10조 원 가까이를 삼성전자 한 종목을 지금 외국계가 그냥 팔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멈추는 것이 첫 번째 수급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앞서 PBR이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이제 뭐 삼성전자가 내일 청산할 경우에 그 가격 나올 거 아니에요? 뭐 반도체 공장도 팔고 뭐 팔고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은 그것과 시총을 비교했을 때 몇 배수냐? 이제 이게 PBR이라는 지표인데 지금 한 배가 깨졌다는 것은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오늘 삼성전자 문 닫아도 아직 한 배일 겁니다. 지금이 문 닫으면도 이게 딱 지금 주가 시가총액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좀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삼성전자라는 것은 성장성인데, 근데 역대 보면 PBR 한 배도 깨진 적이 있긴 있었습니다. 한 0.88배, 8배 정도까지. 그 가격이 한 5만 7천 원 레벨인데, 네. 그러니까 여기를 지금 많은 전문가들도 7천 원, 5만 7천 원, 5만 8천 원 레벨이 지켜질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거는 그냥 또 전문가들의 그냥 이야기고 또 내일도 팔고
다음 주 월요일도 팔고 57,000원 레벨이 이제 깨져요. 그럼 이제 PBR 0.8배도 무너진다면 그 다음부터가 상당히 이제 딜레마 숙제로 빠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투자를 하신다, 뭐 물 탄다라고 할 때 최소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저 매도, 순매도라도 좀 멈춘 다음에 뭔가를 논하는 것이 그것이 좀 투자 전략으로 맞지 않나. 그다음 재료 면에서는 HBM3 빨리 엔비디아와 뭐 납품 계약 도장 찍은 거를 한번 좀 갖고 나와줘야 되죠. 들어오기 직전에 살펴봤는데 한때 그 투자자가 500만 명이었던 때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지금 거의 한 80만 명 정도가 빠져나가서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 400만 명 이상이 지금 삼성전자에 다 매여 있다. 물려 있죠. 예, 그러면은 그 정도의 국민입니다.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요. 그럼 네. 지금 팔아야 되나? 헤어질 결심을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됩니까? 팔 수도 없죠. 지금 왜냐하면 꽤 물린 분들도 많이 있겠고 네. 기본적으로 앞서 말한 PBR 0.8배, 그러니까 57,000원, 58,000원 레벨에 대한 이제 믿음은 좀 있는 거잖아요. 삼성전자가 PBR 한 배가 깨졌다라는 건 좀 말도 안 되는 측면. 그러나 여기까지는 그냥 지켜보시고 이게 붕괴됐을 때는 여기서부터는 좀 결정의 시간이 좀 아까 말한 헤어질 결심이라는 표현이 왔었는데 네. 좀 그 정도까지. 왜냐하면 이 정도라면 우리가 예측한 위험 외에 시장만 알고 있는 삼성전자의 어떤 위험, 그거 이제 나중에 항상 밝혀지거든요. 그게 있다라고 봐야 될 정도의 그런 가격 레벨도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볼 필요는 근데 있다. 오늘 네. 58,000원 제가 종가를 네, 못 봤습니다. 58,900원 왔다면은 입니다. 또 네. 거의 다 왔죠. 이게 내일 또 빠지면 네. 57,000원이면은요. 네. 네.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그래요?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